그럼 네. 바로 비트코인 차트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비트코인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죠. 네.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카바와 같이 월봉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다르죠. 카바와. 월봉을 보면. 카바 같은 네. 경우는 좋은 그런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은 꺾였잖아요. 네. 지금 월봉상 꺾였고, 네. 이 월봉 이 31선, 이 검은 선 있죠? 이 검은 선에 지금 계속해서 이 부근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월봉 기준에서는 이 검은 선이 31,224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구간 자체가 네. 이 월봉 31선이 이탈되면 이 구간 자체가 깨진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1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뭐 내린다고 하더라도 여기 부분에서 좀 지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좀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면 아무래도 5월 달에 약간은 좀 더 추가적인 조정은 조금은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추세가 이렇게 꺾였다 보니까 네, 다시 음봉으로 전환이 돼서 그 부분을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이 부분은 주봉만 봐도 좀 불안불안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딱 보시기만 해도 네. 주봉상에서 지금 이 주봉 31선이 하향 추세로 지금 꺾였죠. 그렇네요. 네, 아래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 압박이 점점 계속 심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 91선 파란 선, 네. 이 파란 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사실 이 31선이 한 번 더 꺾이게 되면서 이제 흔히들 이제 다 알고 있는 데드크로스, 이평선 안에 데드크로스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월봉 31선이 31,000달러 정도에 위치해 있잖아요. 네. 아마 이 91선이 이탈이 되면은 그 부근에서는 지지는 나올 수 있어요, 한 번. 단기적인 지지는 나올 수 있지만 보통 그런 식이 되면 이미 데드크로스가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데드크로스에 대한 데드캣이다. 그 반등, 기술적인 반등을 주고 네. 재차 하락하는 움직임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 최대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91선 위로 지켜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91선이 지금 대략 한 38,000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91선 위로 계속해서 웬만하면 좀 지켜주고 다시 반등을 좀 시도하는 움직임이 나와야지만 지금 현 자리에서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제가 그럼 승재님은 보셨을 때 만약에 비트가 저 91선 이탈하면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으세요? 만약에 이제 91선이 이탈이 되면은 네.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뭐 지지선들은 많아요. 지지선들은 많고 뭐 3만 달러 초반 뭐 이렇게도 있긴 한데 당연히 이 하락 추세에서 네. 지금 형성되고 있는 이 상승 채널 있잖아요. 네. 이 하단 이탈이 되기만 하면은 이 패턴상으로는 뭐 베어 플래그라고 하는 거죠. 하락 추세 중에 상승 채널이 나왔다가 하단 이탈이 되면은 네. 거의 이 폭만큼 또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3만 달러 이하인 2만 달러 구간대까지는 열어둬야 된다. 물론 기존에 여기 저점이 하나 있기도 하고 지금 현재는 저점이 높여져 있는 상황이라서 네. 내려갔을 때 이 저점 부분, 이 위치에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또 볼 수는 있긴 하지만 네. 크게 기대는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나 만약에 이 하방 이탈이 나왔을 때 지금 현재 거래량이 안 터지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렇네요. 네,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거래량을 좀 주시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아직까지도 거래량이 터지고 있지 않아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지금 현절에서 하방 이탈이 나오고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네. 거래량까지 동반되어 버린다면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수렴했던 거래량이 하방 이탈로 동반이 된다면 이거에 대한 하락 세기가 굉장히 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의 이 구간을 이탈하는 그 방향성이 나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하락은 쉽게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겠다라고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최대한적으로 좀 이제 관망 비중을 높이고 보수적이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이 동반되면은 네. 반드시 좀 그때는 지금 현재에서 뭐 존버 계속 홀딩 하시는 분들도 그때는 좀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서 지금 현 시장에 대해서 거래량이 하방 이탈이 나왔을 거래량이 동반했을 때는
반드시 조심을 해야 된다. 네. 근데 제가 이 코인책 준비하면서 네네. 뭐 많은 걸 찾아봤는데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들의 평단을 계산을 해보면 네. 대충 4만 달러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비트가 그 이상으로 떨어지게 냅두지 않을 거다. 그리고 떨어진다 한들 팔지 않을 거다. 너무 네네. 손실액이 크다 보니까.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렇죠. 저도 네. 그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네. 평단가가 한 4만 달러 정도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이게 이 여러 가지 좀 국제 정세에 따라서 기관들도 물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무조건적으로 기관들이 평단 아래로 막는 거에 대한 좀 한계도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상황에 따라서 폭삭 내려앉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히 이제 기관들에 대한 그런 이제 포지션 그거를 이제 보면은 그 기관들은 좀 장기적으로 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일반 투자자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다를 수 있다. 다르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좀 단기적인 움직임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뭐 계속해서 제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그러면은 매수를 해야 될 시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그 시점이 바로 언제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 자리에서 아직 상승 채널이 이탈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이게만 볼 필요는 없죠. 네. 뭐 당연히 긍정적이게 볼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은 또 이 상승 채널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관점도 되기 때문에 네, 네. 사실 이 상승 채널을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튀어 올라서 이 상승 채널 위로 이탈하는 움직임이 네. 나올 때 방금 말씀드린 그 일봉상에서 거래량이 수렴하고 있다잖아요. 네. 이 거래량이 상승으로 동반이 됐을 때는 그와 반대로 굉장히 또 추세가 계속해서 이제 상승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개인적으로도 좀 전략을 생각을 해놓은 게 네. 지금 현재 4시간봉 상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하락 추세가 있었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네. 내려오고 있는 이 모습 중에 계속해서 이평선 돌파를 시도했다가 다시 실패하고 시도했다가 실패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4시간봉에서 일단 먼저 이평선 돌파가 나온다. 네. 나오고 이 캔들이 이평선 위로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지면 네. 저는 여기서 일부 비중을 1차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단기적인 움직임 자체가 일단은 추세 전환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라는 네. 그런 움직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이평선 돌파가 나오고 잠깐 조정이 나와서 눌렸을 때 이평선 위에서 탄탄하게 지지를 받으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4시간 봉을 넘어서 일봉까지도 연결이 된다. 네. 지금 4시간 봉과 일봉 지금 이평선 흐름이 비슷하잖아요. 네. 네. 지금 보시면은 자, 봤을 때 여기서 한번 저점을 다지고 이런 식으로 네. 내려왔잖아요. 네. 일봉도 지금 비교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네. 지금까지 이 장기적 하락 추세에 대해서 기울기를 완만하게 이제 완화를 시켜준 거죠. 보통 이 파동 전환할 때는 네. 급격한 하락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네. 보통 그거에 대해서 매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파동을 옆으로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매집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그럼 일반적으로. 지금 매집을 그렇죠. 이제 근데 매집이라는 게 사실 네. 이 매집을 했다라고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뭐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매집을 지금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것 같은데라는 약간 그런 예상을 해서 네. 같이 움직이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충분히 옆으로 파동을 밀어주고 올라갔을 때 거래량이 터지면 그거는 이제까지 하락 추세를 이제까지 유지를 했고 이 옆으로 파동을 미는 과정에서 충분히 축적을 한 구간일 수가 있겠구나. 네, 왜냐면은 충분히 축적을 하고 위로 거래량을 터쳤으니까 이거는 그동안 뭐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라고
해석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들어가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정도 기간에 횡보를 만들고 위로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는 충분히 그거에 대한 파동이 한동안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되고 올라갔을 때 거래량이 터지면은 그때 이제 또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봉에서 그래서 네. 일봉에서 이평선 돌파가 또 2차적으로 연결까지 네. 되면은 아까 그 4시간봉 이평선 돌파가 나왔을 때 일부 비중 1차적으로 들어가 볼 수 있다 했잖아요. 네, 네. 그게 일봉까지 연결되면은 2차적으로 이제 비중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가격대 특정한 가격대에 올라왔을 때 내가 매수를 진행한다는 거와는 좀 다른 게 그렇네요. 이평선의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 네.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 이평선은 차례대로 30일, 90일, 30일, 60일, 90일 선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 뭐 참고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369.